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절히 원하던 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평생의 인연을 만났거나 혹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큰 성취를 거둔 그날 말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축하한다는 말과는 달리 찰나의 순간 서늘하게 떨리는 것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입술은 웃고 있지만 눈매는 경직된 채 당신의 기쁨을 마치 자신의 손실처럼 여기는 듯한 그 기묘한 표정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플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대가들은 정반대의 섬뜩한 조언을 건네곤 하죠. 당신의 불행에 눈물 흘려주는 사람보다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감정, 바로 질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내 곁의 친구가 나를 비상하게 하는 조력자인지 아니면 내 날개를 꺾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감정적 약탈자인지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질투의 추악한 보상 메커니즘부터 질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결정적인 세 가지 붉은 신호,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를 우아하게 정리하는 철학적 해법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질투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부수는 파괴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무대 주인공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그들은 박수를 치는 관객이 아니라 조명기를 부수고 싶어 하는 방해꾼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듯 보이지만 대화의 끝엔 항상 기쁨을 오염시키는 독침을 숨겨둡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진정한 친구는 고생 많았다며 기뻐하겠죠. 하지만 질투에 눈먼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 축하해. 근데 그 자리 원래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던데 몸 관리 잘해야겠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핵심은 당신의 기쁨을 불안으로 치환하여 성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그런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기존에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볼 때 뇌의 통증 센터가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더 소름 돋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의 뇌는 당신의 성취를 볼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을 넘어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할 때 뇌의 보상회로인 복측 선조체 벤트럴 스트리아툼에서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즉, 당신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쾌감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교묘한 부정적인 말들은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뇌가 느끼는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한 비겁한 마약 처방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하이에나의 친절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유독 친절해지는 기묘한 모습이죠.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나요? 보통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당신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안도감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바닥을 칠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곁을 지키며 천사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 할 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우울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하면 그들은 걱정하는 척하며 당신을 주저앉힙니다. 너 아직 몸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무리해?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는 게 어때?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당신이 영원히 내 밑에 혹은 내 옆에 불행한 상태로 남아있어 달라는 저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행을 먹고
자신의 우월감을 키워나가는 감정적 기생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다시금 뇌의 통증을 느끼며 당신을 떠나거나 비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제3자 앞에서 당신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공공의 조롱입니다. 둘만 있을 때는 다정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자리만 되면 당신의 치부나 실수담을 유머라는 포장지에 싸서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 얘 사실은 보기보다 되게 덜렁대요. 지난번에도 이런 실수를 했다니까? 사람들은 웃고 넘길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에는 생채기가 남습니다.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습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폭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바로 그 순간, 혹은 당신에 대한 칭찬이 오가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정확히 끼어듭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이 빛나려 하면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인 척 당신의 흑역사를 꺼내들며 청중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실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감정적 저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를 통한 자기 고양이라 부릅니다. 스스로 빛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 보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 행위가 친한 친구이기에 할 수 있는 농담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반박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그냥 웃어넘기면 그들의 무대에서 피에로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대놓고 저기를 드러내기엔 겁이 나고 그렇다고 당신의 존재감이 커지는 꼴은 못 보겠을 때 사용하는 비겁한 전략이죠. 그들은 당신을 공공의 웃음거리로 만들므로써 주변의 시선 속에서 당신의 서열을 낮추려 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관중들 앞에서 당신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고 싶어 할 뿐입니다. 자, 이제 철학의 눈으로 이들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흔히 이런 관계에서도 니체의 괴물을 떠올리며 인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통찰을 빌려보려 합니다. 베이컨은 질투는 구석진 곳을 돌아다니는 속성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질투는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항상 은밀한 그늘에서 당신의 발목을 노립니다. 또한 프랑스의 격언가라 로슈푸코는 우리는 타인의 불행 속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한다고 일갈했죠. 그들이 당신을 시기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이 그만큼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낼 능력이 없어서 남의 빛을 꺼뜨려야만 자신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인다고 믿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그림자 친구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전화를 차단하고 절교를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강력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략적 정보 비대칭을 활용하십시오. 일명 심리적 미끼 전략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성취나 기쁜 소식을 100% 공유하는 것은 배고픈 사자 앞에 생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적당히 사소한 고민이나 작은 실수 같은 가짜 약점을 하나씩 던져주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요즘 업무가 많아서 좀 지쳐 정도만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작은 불행에 안도하며 걱정하는 척 다가올 것입니다. 그 사이 당신의 진짜 승리와 찬란한 성과는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만 깊이 나누십시오. 정보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는 순간 그들의 질투는 당신의 삶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둘째, 그레이록 기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이 은근한 비난이나 조롱을 던질 때 화를 내거나 해명하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특징 없는 회색 돌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 사실 이런 실수도 했어요 라고 꺼낼 때 흥분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그냥 밋밋하게 맞아, 그런 적 있지? 하고 무덤덤하게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기대했던 당신의 당황한 표정, 발끈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은 맥없이 허공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지 못하게 감정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전달되지 않을 때 질투라는 괴물은 먹이를 찾지 못해 스스로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셋째, 존재의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스토아 학파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평판이나 시선은 내 통제 범위 밖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조심하고 낮추고 배려해도 그들의 질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질투하는 대상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숨죽이고 작아진다고 해서 그들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먹이를 원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진흙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지 않듯 누군가의 시기 어린 말 한마디에 당신의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더 깊게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데 투자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용기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질투하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내 발목에 보이지 않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원래 도달했어야 할 찬란한 높이까지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에 독침을 섞은 칭찬을 건네고 당신이 힘들 때만 안도하며 다가오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농담의 소재로 삼는다면 그것은 명백한 질투의 신호입니다. 그들의 뇌는 이미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피곤한 연극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열등감을 채워주기 위한 보조 출연자가 아닙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타인의 시샘에 낭비되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더 맑은 인생을 설계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람 때문에 소중한 성취의 순간을 망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늪에서 빠져나올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과 현실적인 해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질투와 시기로 인해 자신의 빛을 잃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서늘한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타인의 질투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다운 빛으로 가득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단한 마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